안녕하세요. 전화스홀리데이의 전화입니다. 이렇게 6개월 만에 드디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느낌으로는 한 2-3개월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6개월 전에 마지막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미루고 미뤄왔던 영상을 이제는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조금 많아서 또 오늘도 노트북에 좀 적어왔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먼저 제가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서 살았던 거 알고 계시나요? 그 집 이후로 이사를 3번을 더 했어요. 그래서 이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퀴벌레 나오던 집에서 드디어 탈출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간 집이 이제 프랑스인들과 같이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워낙 또 파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또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DJ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계속 거실에서 디제잉을 하곤 했었죠.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하겠다 하고 그 집을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집이 제 한국인 친구가 살던 집인데, 그 친구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잠깐 그 집에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사장님께서 갖고 계신 다른 집인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면 다시 그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집으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 와서 이사만 한 첫 번째 집 포함해서 5번을 한 셈이 되네요. 집 얘기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일하던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해야 되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결국에 그거를 관뒀어요. 어떤 식이었냐면, 손님이 만약에 없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즌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태프들을 일단은 시프트를 다 줘요. 준 다음에 그냥 무작정 대기하게 하는 거예요. 손님이 많을 때까지. 심지어 거기는 밥도 안 주고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일단은 다른 잡을 보통 찾고 나서 원래 하는 일을 관두라고 말씀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참지 못하고 일단 2주 노티스를 줘야 하기 때문에 관두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버리고 좀 나의 커리어에 관련된 일을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우연히 검트리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직업의 어떤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니는 회사는 파이낸셜 회사, 금융회사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Financial Services Dealer Group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는 마케팅 어시스턴트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 2-3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대충 어느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상품들이 있고 어떤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한 2-3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Financial Advisor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있을 텐데 이제 투자 자문역이라고 번역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누군가가 투자를 할 때 그거를 이제 상담해주고 설계해주는 분들, 그리고 또 어카운턴트, 회계사들, 이 1년에 일정 시간 이수해야 하는 트레이닝 아워가 있어요. CPD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트레이닝을 해드리고, 또 경제 관련 업데이트라든지 어떤 투자 조언 같은 거를 해주는 B2B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트레이닝, 법률 조언, 경제 분석, 이런 것들이 저희의 하나의 서비스이고 상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이제 회계사들과 투자 자문역 분들을 저희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케팅을 저희가 또 투자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마케팅 어시스턴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디자이너 분들이 하시는 일들과 별로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이메일 마케팅이라든지 이메일 배너, 그리고 저희 행사에 쓰이는 여러 디자인 작업들 또한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행사에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은 저희가 또 비디오로 따로 시청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디오 편집들 같은 걸 하고 있고, 매니저의 말로는 이제 점점 더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로 너가 성장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는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지켜봐야겠죠?
다음으로는 이 회사를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검트리에서 일단 이 잡을 되게 우연히 찾게 되었고요. 채용 조건에 나와 있는 자격 조건들이 제가 해왔던 일들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게 많았어요. 일단 제가 대외 활동이라든지 인턴 활동을 통해서 마케팅 관련 사실상 디자인 작업도 되게 살짝씩 건드린 부분들이 많았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그때 그 회사의 그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자격 조건이 디자인 프로그램을 간단히 다룰 수 있는가, 그리고 비디오 편집 가능하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고 행사 관련 경험이 있는가였는데 제가 다 조금씩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고 놀랍게도 면접을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 면접 당일까지도 가지 말까를 고민할 정도로 엄청 긴장되고 사실 무서웠어요. 희망도 없었고. 근데 뭐 안 하고 후회하느니 망치고 후회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행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주로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채용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조건에 대한 관련 경험들을 한 50% 정도 물어본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인성이나 뭐 취미가 같이 되게 캐주얼한 면접 위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반반 정도로 봤고요. 총 인터뷰 시간은 1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올 때쯤에는 뭐 온몸이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당시에 포트폴리오를 가져갔었어요. 뭐 대단한 포트폴리오는 아니고 그동안 제가 했던 활동들의 사진이라든지 뭐 간단한 디자인 작업물들 그런 거를 준비를 해가서 아무래도 제가 영어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저희 경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로부터 어세스먼트를 받게 돼요.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작업물을 요구를 받게 되는데요. 회사의 간단한 공문 2가지를 디자인하는 거였는데 나중에 매니저 말을 들어보니까 디자인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보기보다는 일단은 확실히 디자인 툴을 다룰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했던 어세스먼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주 후부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남자친구가 여행을 오는 계획이 있었어서 조율을 하니까 조율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일 시작하기 전에 이메일상으로 주고받으면서 사인해서 스캔하고 해서 미리 작업을 했고 이제 뭐 보험 그 슈퍼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추가적인 서류 작업들은 이제 일 시작한 첫날에 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일 시작한 첫날이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한국 회사도 그렇겠지만 일단 다 자리를 돌면서 부서별로 이렇게 돌면서 한 명 한 명 1대1로 소개를 시켜줬어요. 누구고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정도를 저희가 파닷과 세일스포스라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습이라고 할까요? 매니저가 이제 저를 회의실로 데리고 가서 2시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제 어떤 직원이 한 명 노크를 하고 들어오더니 너를 위한 케이크 준비되어 있으니 나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저를 소개시켜 주시고 뭐 환영한다 막 박수도 치고 제가 케이크 자르고 해서 같이 얘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긴장 안 하려고 했지만 긴장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다들 너무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 주셔서 첫날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분위기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굉장히 좀 오픈되어 있고 자유롭고 수평적이고 그리고 직원들 대다수가 모두는 아니지만 열정적인 편이에요. 같이 일하시는 호주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 그리고 서로 굉장히 친밀한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야근이 생각보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는 자발적인 야근이어서 제가 뭐 급한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언제든 갈 수 있고요. 특히 야근이 많은 부서들이라 해야 되나? 직무들은 보통 야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 또한 이제 비디오 편집을 해야 하는 주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사실 영상 작업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모두에겐 아닌데 어떤 사정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아기가 있거나 집에 이러면 집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하면 그걸 재택근무로 돌려서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뭐 2번 정도는 그래서 아내와 번갈아서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게 돼 있어서 정말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1년에 이제 2번 파티를 하는데요. 이제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여기 호주 회사들은 대부분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 또한 요트 파티를 하고 요트 파티는 저희 이제 회사 사람들끼리 그리고 그 다음
에는 그냥 바를 빌려서 하는 행사인데요. 그때는 이제 좀 더 관련된 회사들을 모아서 좀 더 큰 파티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자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워홀 비자로는 최대 6개월밖에 한 직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트레이닝 비자를 에이전시를 통해서 신청 과정에 있고요. 트레이닝 비자를 신청하는 이유는 제가 충분한 직무 관련 경험 없기 때문에 보통 워킹 비자는 최소 2년의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던 도중 경력 1년이나 혹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은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인 트레이닝 비자 409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청은 안 했고요. 그 관련 서류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말 긴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트레이닝 비자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좀 더 디테일한 비자에 대한 이야기 혹은 제가 이사를 많이 했잖아요. 뭐 오지쉐어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